오늘 또 장기증 오늘 걸어야죠. 건가요? 예,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광화문 지나서 청와대까지 가는 그런 코스로. 불참하는 분들은 있나요? 일단 원내대표실에서 공식적으로 이 지역 행사들 다 좀 멈추고 와달라라고 했는데 좀 명단은 추후에 나오는 대로 불참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그렇죠. 부산 가야 되고 대구 가야 돼서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대구는 갔다 왔는데 대구는 갔다 왔잖아요. 네, 부산을 또 간다라고 이제 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도리를 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통시장 뭘 해요? 그 김종혁 전 최고 네, 김종혁 씨가 그 MBC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전통시장을 좀 돌면서 네, 근데 이게 전통시장을 살리자라는 취지에서 간다. 라고 그렇게 지금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통을 뭐 시장을 왜 살려요? 지금 뭐 어떠한 초식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아무런 이슈가 없거든요. 현재는 물론 뭐 고물가 고환율 때문에 아니, 가는 건 좋죠. 예, 설날에 시장을 돌면 이제 많은 이제 시장 상인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토로를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를 함축해서 정통시장에 대한 우리가 정책을 발표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을 돌겠다라고 하는 게 시장이 몇 개가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이러한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어깨에서 나오는 대로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전통시장을 참 이제 애정하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출마했을 당시에 제가 출마했던 지역도 5일장이 열리는 곳이었는데 딱 그 장 서는 곳에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재선거도 너무나 이제 바쁜 와중에 이 모객을 하는 그 부분이 모객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런데 사람을 모으는 그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전통시장에 사람이 정말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인파와 같이 이제 섞이면은 뭔가 엄청난 인파가 이제 구름 인파가 모였다라고 하는데 원래도 5일장 가면은 진짜 막 신체 그렇죠. 부위 접촉은 네. 정말 빈번하게 일어날 정도로 네, 사람들이 네. 바글바글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뭔가 이제 TV 자주 봤던 유명 인사가 나왔다 그러면 글로 막 우르르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게 전체 팬덤인 것처럼 사실은 포장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전통시장 있는 곳들 위주로 지난 총선도 이제 그런 유세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그걸 또 뭐 한 번 더 한다. 그런데 뭐 지금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은 부산의 구포시장에서 똑같은 행사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대구 서문시장 돌았고 부산의 구포시장 돌았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지역 순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글쎄 저는 지난 총선 때 그 윤 전 대통령 그 민생 투어랑 날짜가 좀 비슷비슷하게 가는 기시감이 든다. 근데 이번엔 윤이 아니라 장으로 바뀌었다. 이제 그런 느낌이어서 사실 그렇게 곱게 보이지만은 좀 않습니다. 전통시장이 정치인들의 홍보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 시장은 시장만의 그 정서가 있고 또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들이 활동하는 그러한 곳인데 정치인들의 본인의 홍보 도구로 시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갔으면 뭐 그 소상공인 경제 발전에 대한 메시지를 내던가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동훈 개의 그 대구 부산 시장을 제가 뭐 두 글자로 얘기를 하자면 폭망이에요. 폭망. 뭐가요? 그런 행보가 최근에 있던 뭐 대구나 부산 행보가 왜냐하면 왜 폭망이에요? 그 구글 트렌드를 검색을 해보면 한동훈 키워드를 넣고 각종 다른 키워드를 넣잖아요. 뭐 지금 전쟁도 났고 이란 키워드도 있고 뭐 2월 28일 날 부정선거 토론도 있었고 그러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었을 때 한동훈 키워드는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성공했다. 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도 그렇게 대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이게 뭐 단일성이야 뭐 그럴 수가 있겠지만 성공을 하려면 그 질문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저희가 방송 나갔을 때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데요? 한동훈이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냈는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 메시지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러한 아젠다로 가야 되는데 한동훈이 서문시장 간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이 언론에서 들어오니까 그냥 뭐 맛있게 먹었겠죠 라는 거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 서문시장에서 냈던 메시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거인 거지 대한민국의 뭐 안보나 경제나 뭐 복지나 문화나
어떤 시장 관련된 문제나 혹은 아니면 대구에 있는 경제 문제나 하나도 메시지를 낸 게 없다. 그나마 했던 게 이제 뭐 탄핵의 바다를 건너자라는 것인데, 이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강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는 그 다음에 대선에서 문재인 홍준표 대선이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자가 25%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이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김문수 대선 후보가 작년에 얻은 표심이 41%예요. 또 김문수, 이준석 합치고 이재명, 권영국 합치면 0.93% 차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은 강이다, 바다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시냇물이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서 그러한 표현이 안 맞는 것이죠. 그럼 대구에 갔으면 대구 메시지를 내야 되고, 부산 갔으면 부산 메시지를 냈어야 되는데, 부산에 가서 또 어떠한 메시지를 내겠냐고요. 또 가서 여러분들 제가 연락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으니까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메시지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살리자라는 취지라면 그냥 거국적으로 이제 구포 가시면은 모두가 총 금액을 얼마 시장에다가 구매를 했는지를 총 모금액을, 우리 뭐 사랑의 열매 이런 거 하면은 온도계 쫙 올라가잖아요. 그냥 그거에 집중하시면은 훨씬 더 우리 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하면 약간 기부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약간 기부행위가 될 수가 있어. 무소속이잖아요. 무소속이라도 하더라도 본인이 어디 선거에 어디 나갈지 모르니까 약간 기부행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그 당일에 갔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남의 뭐 당 사람을 네. 우리 땅 사람도 아닌데 왜 신경 써줘요? 신경 안 씁니다. 그 아웃 오브 안중이고, 다만 신경 쓰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우재준 의원이나 아니 참 또 이번에도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 또 동행을 하시는 거겠죠? 그렇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왜 해당 행위냐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재준 의원이나 뭐 박정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방선거를 겪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 바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쭉 기간을 봤을 때, 저도 지방선거를 몇 차례를 겪어봤지만, 지방선거에는 항상 공천을 탈락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맞아요. 대구도 그렇고 서초도면 더 많이 나와요. 내가 동네에서 유명해, 나 무소속으로 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우재준 의원이 하는 논리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우리 당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한동훈을 쫓아다니는 게 해당 행위가 아니다라는 하는 논리라면, 만약에 우재준 그 당협 지역구에서, 대구 어디죠? 대구 북구가요? 네. 대구 북구 지역구에서, 또 박정원 의원 서초구 지역구에서, 송파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에 있던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나 공천 안 줘? 나 그럼 무소속으로 나갈게. 나가서 당선되고 다시 돌아올게. 그럼 그런 거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요. 받아줄 겁니까? 받아주는 건 둘째치고 선거 기간에 그러면 그 무소속 후보를 응원할 거냐고요. 예,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는 명백한 해당 행위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나는 정치와 이제 멀어지겠다, 그냥 장 보러 온 거다, 그냥 뭐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 꼼장어 먹으러 온 거다 라고 하면 같이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예. 출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우리 당이 안팎으로 너무 힘든 시기에 이 우리 당 의원들이 대구행을 갔다는 것 자체가 충격 그 자체거든요. 우리가 그 당사 압수수색을 또 당했었는데, 네. 그때가 이제 오전부터 그 소식이 전해졌었고, 약 한 3시간 정도 뒤에 그 대구 행사가 그렇게 뭐 보도가 되고, 요렇게 지금 타임라인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맞아, 그렇네요. 네. 그럼 대구에서 그 소식 듣고 당사 압수수색 당했대. 그럼 바로 동대구에 가서 KTX 타고 여의도까지 2시간이면 됩니다. 네.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서 뭐 국수 먹었나요? 뭐 먹은 사진, 그 다음에 꼭 52도 뭐 이렇게 각도로 이렇게 기대듯이 사진 날리고 뭐 이런 것들이 52도 과연 각도는 뭡니까? 네, 그냥 대충 52도 되는 거, 45도보다 조금 더 누가요? 세웠더라고요. 네, 그 무소속 분께서.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제 우리 당 의원들이었는데, 저는 그 장면이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사에 다들 달려가가지고 이제 6탄전까지는 아니어도 몸으로 이렇게 바리케이트 치고 계속해서 이제 상황 보고 받고 이러고 있는 우리 당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 3대 악법, 우리 법 왜곡죄, 그다음에 대법관 증언법 같은 것들 지금 다 통과되고 있고, 심지어는 국민투표법 개정안까지도 네. 그렇게 만지작거리고 있던 그 위험천만한 그 시기에 의원들께서 지금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안팎으로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위기 상황에 대구에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는 시간차가 충분히 있는데도 기차표 하나 예매하지 않고 그냥 거기 대구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촬영을 했다? 이거는
국민 눈높이로도 사실은 농담되지 않지만 당원들은 피가 끓습니다. 그리고 서문시장의 상인들 몇 분께서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시장에 활력이 생기니까 뭐 나쁘지 않네라는 정도 가지고 반대 의견은 한두 명밖에 없었다. 한동훈 배신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너무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그 주변 안에서만 들리는 얘기였기 때문에 드론으로 모든 메시지와 음성을 다 뭐 포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실 팩트도 아니거니와 이 행보 자체를 정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누가 이 당에서 일어나는 이 위기 상황에 그렇게 한 행동들을 보면서 잘했다라고 할 사람 누가 있나요? 솔직히 이거는 해당 행위가 맞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품위 유지 그 규정 20조인가요? 그것도 지금 위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개파에 있는 여러분께서 지금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구 가보고 부산 가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부산도 전재수 의원 자리 하나 비어 있고 대구도 대구시장을 예를 들어서 뭐 원내에 계신 분께서 최종 후보가 되면 거기에 보궐 나오는 거 있고 뭔가 속이 사실 너무 드러나 보이는 그런 행보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돕는 것으로 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행위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대구 일정이 따라갔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떨어져 나가서 부산 일정은 좀 더 줄어들 거라 생각이 되는 게 대구에서 만약에 뭔가 한동훈이 뭔가 무소속이지만 내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이다. 내가 대구든 부산이든 혹은 뭐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내면서 이끌어갔으면 지지층들이 계속 쫓아갈 텐데 사실 대구 일정 짠 거 자체가 좀 애매한 일정을 짰고요. 일정을요? 네, 일정을 사흘 정도 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성당 가고 또 대구백화점 갔는데 228 그 기념관 가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일정을 짰습니다. 정치인 누구나 가는 일반적인 일정 플러스 거기에 대해서 그 사진이 나온 게 뭐 무슨 감성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치계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진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메시지는 같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그 대구를 따라갔던 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보기에 이거 주변에 한동훈 대표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에 있는 일정을 짜던가 이런 메시지를 짜는 도와주는 분들을 좀 쳐내셔야 돼요. 쳐내고 아예 뭐 새로운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남쪽으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북쪽으로 가세요. 차라리 뭐 파주나 이러한 뭐 민간인 통제구역 지역에 가서 거기서 북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풍선을 날리는 분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던가 이러한 초식이 가야지 이거 새로운데? 라고 가는 것이지 무소속이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이구나 이거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하는구나. 그쪽은 보궐선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가는 거죠. 진정성. 네. 거기를 갔다가 오면 대구 시민들이 거기 갔다 오느라 고생했다. 부산 시민들도 그런 데를 갔다 왔다 고생했다. 이렇게 가는 것이지 지금 우리 당의 그 TK, PK 굉장히 꽃길이라고 하는 좋은 지역구라는 데 가는 그러한 초식이 이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페이스북 메시지도 부산 금정구의 역전승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부산 금정구 제가 태어난 이후로 우리 당에 접은 적이 없는 곳이에요. 예전에 그 김진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거의 80% 육박하는 지지율로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뭐 김세현 후보는 뭐 무소속으로 당선된 적이 있지만 김진재 그 국회의원의 아들이었고 이런 걸 봤을 때 항상 우리 당이 이겼던 지역구인데 무슨 역전승이라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좀 황당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진성 당원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으로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우재준 의원이 결국엔 우리 당으로 돌아올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변호를 했는데 그렇다면 돌아올 거라 생각하면 더더욱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의 지금 현재 뭐 기조에 맞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지 진정성이 당원들한테도 전달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번 주도 3월 7일 12시 반에 부산 구포시장에서 상인분들 응원드리고 시민들 뵙겠다. 온천천을 다시 걸으면서 시민들 만나 뵈려 합니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가 올렸네요. 부산 해피마켓 해피워크라고.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일정이 제가 사실 지지난주도 부산 갔다 놀다 왔거든요. 1박 2일. 그리고 저는 작년에도 부산에 10월 달인가 한번 가서 2박 3일 놀다 온 적이 있는데 제가 갔던 일정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견학, 관광 가는 일정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가서 시장 가가지고 뭐 떡볶이 사 먹고 이런 일정과 정치인의 일정은 달라야죠. 가서 무슨 메시지를 내던가 혹은 다른 일정을 가던가 혹은 일이 있어서 가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정치인의 일정이라기보다는 견학, 관광 그 수준에 굳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다른 분들이 그냥 같이 따라다니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제가 좀 안타까워서 정말 걱정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개항 가세요, 개항. 개항시장 가세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일정 기준으로 남쪽으로 가지 말고 북쪽으로 가던가 서쪽으로 가던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금정구는 부산 북구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부산 뭐 북구도 있고 박민식 그 전 보훈부 장관님이 부산 북구에서 열심히 털을 닦아놓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지표에서 주진우 의원도 뭐 부산시장 얘기가 나오고 네. 있잖아요. 사실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 얼마 없는 소중한 스피커라고 생각해서 저는 국회에 꼭 있어야 된다는 분이라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주진우 의원이 부산으로 간다면 또 한동훈 홀랑 또 해운대 가겠죠. 해운대 가가지고 또 해운대에 뭐 돌아다니러 왔습니다. 이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초식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쵸. 금정구는 또 예전에 우리 그 선거 때 보궐선거였나요? 네. 그때 또 많이 다녔기 때문에 낯익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당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동욱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근에 이렇게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전륜에 대해서 지지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당이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장 대표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해요. 자, 이 발언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가 궁금하고요. 장동훈 대표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그 윤어게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대표가 이렇게 천명을 하거나 공식적 발언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이란 이 전쟁에 대한 그런 의견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 오히려 이게 하메네이랑 똑같이 여겼다라는 등치시켰다라는 식으로 좀 과하게 보도를 하고 그럼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좀 공격을 받고 사실 우리가 지금 외적으로도 대표가 많이 공격을 받는 것도 맞는데 지금 내적으로도 안에서 그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내부에서 좀 지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은 뭐 응원하는 당원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싸워가지고 이게 되겠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당원분들께서 지금 현재 이 당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역에서 듣고 오셔서 이 중진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초재선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제 이해는 가죠. 근데 이해는 가는데 지방선거 자체는 우리 편 많이 나와야지 유리한 그런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투표율 자체가 50%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전국에 아무리 험지라고 해도 이제 전라도 지역을 제외하고 뭐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도 경기 남부에서 가장 험지를 뛰어본 사람이잖아요. 못 떼어도 보수 지지자가 35%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그럼 그분들이 최대한 투표장으로 많이 나오게 하면 그럼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짚어낼 수 없는 이 중도의 표심을 노려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지방선거는 조직, 그 다음에 우리 당원들 동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봤을 때는 대표가 좀 더 현실성 있는 이길 수 있는 전략을 택해서 가고 있는 건데 윤어게인이라는 단어로 그것을 프레이밍을 시키는 걸 우리 당내에서 하는 것은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표가 이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언급을 한 게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스펙트럼 안에는 정말 뭐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데리고 와서 정권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초반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 많이 이렇게 제가 알아보고 좀 물어보고 하면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자유민주주의, 법치수호 이런 우리 우파들이 늘 이야기하는 그 키워드를 더 세게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안에 계시고 이 선거 제도를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에서 스피킹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윤어게인이라고 프레이밍을 해버린다면 그거는 우리 당이 앞으로 이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오히려 스스로 좁히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이런 이
이 사법 파괴 행위들에 대해서 그런 윤어게인이 운동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배제시켜야 되면 윤어게인 배제해라 그러면은 그 외침도 우리가 못 내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음은 알겠으나 저는 지금 지도부가 하고 있는 이 것들이 윤어게인이라는 그 단어 프레이밍만 걷어내면 기존의 우리 국민의힘이 예전에 그 한나라당 때부터 외쳐오던 외교나 안보 특히 경제 관련된 것들은 벗어난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비난을 받아야 되나라는 그런 네. 생각으로 저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분절성과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정치의 언어는 수학의 언어하고는 다릅니다. 수학은 1과 2가 다르고 1과 1.1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 1.1이야? 그럼 넌 1이 아니네. 넌 1.000001이야? 그럼 넌 1이 아니네. 이렇게 분절성이 되는데 언어는 정치는 너 파란색이야? 아니 저 푸르스름한데요? 그거 파란색이네. 너 파란색이야? 아 저 하늘색인데요? 야 하늘색도 파란색이야. 아니 저 시퍼런색인데요? 야 시퍼런색도 파란색이야.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스펙트럼이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라데이션으로 가는 과정에서 신동욱 최고위원이 오늘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그라데이션을 가는 과정에서 신동욱 최고위원이 오늘 짚어줬기 때문에 오늘 장애투쟁이든 뭐 다음 주든 어떠한 계속 스펙트럼과 그라데이션이 나올 거라 보여지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윤어게인이라는 단어는 사실 장동혁 대표 입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윤어게인이라는 단어는 이른바 장동욱을 흔드는 친한계에서 윤어게인 하지 마라 윤어게인 하지 마라 해서 하니까 나온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때 추진했던 모든 정책을 다 반대하라는 거냐 원전 회복 원자력 에너지 정책을 반대하라는 거냐 혹은 의사 수 2,000명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의사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지금 그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게 윤석열 정부 때 다 해왔던 기조인 건데 윤어게인에 대한 방법이 뭐 어쩌라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다 언어적 분절성을 정치학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신동욱 최고위원이 어떠한 장동혁 대표를 돕기 위해서 출구를 열어준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많이 지금 신동욱 의원을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들도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좀 파악을 했지만 신동욱 의원의 의미는 진심은 방금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윤어게인이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프레이밍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좀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탈당을 하신 지가 좀 있으면 1주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윤 전 대통령 탈당 1주년이다, 2주년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각인을 시켜드려야 되나 참 이게 우픈 현실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도 사실 윤 전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잘했던 것을 그 의대 증원 같은 것들은 또 계승을 해나가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냥 단절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지간에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듯이 우리 당이 배출했던 전직 대통령이고 이것은 역사책에 10년, 20년 지나면 역사책에 기록이 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없었던 사람처럼 지운다고 해서 그게 현실적으로 지워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공과 과를 그냥 팩트만 정리를 하고 우리는 윤어게인이란 단어보다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빨리 태세 전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연인과 헤어진 사람들에게 상담을 할 때 무조건 무조건 잊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야. 새로운 사람을 만나.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구심점이 나와야 됩니다. 아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그러한 구심점이 장동혁으로 몰릴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가 자꾸 한동훈 그 무소속 비판을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 왜 안 되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잊어 해서 전 여자친구의 친구랑 사귈 수는 없는 겁니다. 전 여자친구가 같이 다니던 사람하고 사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르면 우리 대한민국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잊어야 할 때 새로운 사람으로 잊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그 전 여자친구 친구? 네. 근데 완전히 결별한 친구잖아요. 그래도 애매한 거죠. 나중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야 둘이 완전히 결별했어? 완전 결별해서 그냥 둘이 언제 결별했어? 머리 쥐뜯고 싸운 사람들인데 옛날에 둘이 한창 같이 다녔는데 야, 저렇게 맨날 같이 다녔는데 저걸 어떻게 또 결별했냐. 사진첩엔 다 같이 있거든. 있는데 이게 사진 다 잘라버렸어요. 찢었어. 가위로 잘라도 네. 그게 반쪽짜리 사진이지 다 원본이 태워버렸다고요. 다 태워버렸어요. 원친했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결자해지 해달라고. 네. 결자해지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또 어떤 입장을 낼지 한번 또 이 부분도 지켜보고요.